안녕하세요.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어떠기, 아니죠. 금요일은 매일 행정법이죠. 죄송합니다. 자, 25년 소방 공채 문제고요. 오늘 기속과 재량 구분 좀 해볼게요. 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오늘도 마무리 잘해야 또 우리 주말에는 강론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속과 재량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던 내용이었어요. 옳지 않은 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기속과 재량은 설명드리고 볼게요. 자, 행정행위 편에서 그것도 행정의 개념, 그것도 종류에 보면 뭐 침익, 수익, 복효 이래서 효과에 따른 분류 있고요. 분류를 해보니까 이렇게 침익, 그다음에 수익, 그 다음에 복효 이런 행정의 분류도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자, 행정청의 자유, 약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한 자유세계다 아니다. 그래서 재량과 기속 이렇게 나누죠. 기속은 반드시 법률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요. 행정청에 법률에 없어도 법률에 없는 것도 가능한 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재량이라고 합니다. 법에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걸 기속, 재량은 법에 없는 것도 가능한 걸 재량이라고 하죠. 자, 그거에 비해서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이, 준법률적 행정이, 그래서 행정청의 의사와 관련이 있으면 법률행위적 행정이니 행정행위와 준 법률행위적 행정이. 자,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와 관련이 있다면, 그래서 법률적 행위. 여기는요, 효과만큼은 행정청의 의사가 아니라 법이 정한 대로만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준법률적 행위,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법률적 행정에는 침익적 성격에 있는 명령적 행정이, 수익적 성격에 있는 형성적 행정이 이렇게 크게 나누죠. 그 중에 오늘은 바로 요거예요. 행정청의 의지, 자유. 한마디로 법률적 근거를 얘기하죠. 법률적 근거 없이도 유무에 따라서. 그래서 있어야만 가능한 건 기속행위라.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한 대로만 해야 되고, 얘는 법률적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게 재량행위. 재량행위라면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하다 해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죠. 행정소송법 27조에 가보면 27조에 일탈남용 사법심사한다 라고 돼 있어요. 심사 대상이다. 자, 일탈이야 외적 한계를 넘어섰다, 한계를 도과했다.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까지 가능하죠. 120만원 나오면 외적 한계를 도과. 남용이야 내적 한계를 도과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대법원 일반 원칙에 반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자, 평비신신부, 요거 행정기본법에 있는 기본법 구조부터 13조까지 이렇게 9조, 10조, 11, 12, 13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요거에 반하면 우리 남용이라고 합니다. 자, 행정기본법 또 행정기본법 21조 있죠. 21조에 가보니까 여기도 재량행위는 비교교량해서 불이익을 주지 마라. 그래서 비교교량을 꼭 해라. 비리 이렇게 되죠. 일탈남용을 하지 않게 해서 비교교량을 통해서 제3자 또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요게 지금 현재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재량은요 법적 근거 없이 가능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었어요. 그다음 현대 와서는 아니 무슨 국가자금 행위가 법적 근거를 벗어나서 아무런 통제받지 않는 그건 아니라는 거야.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아니라 지금은 사법심사 대상에서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문제는 기속행위는 법률을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법률에 근거가 있으니까 법률을 해석하면 법률 해석을 통해서 이리적 결론을 도출하고 그럼 왜요? 아니 법에 근거 있으니까. 이거를 법원에서 아무래도 뭐 법률에 이리적 근거를 갖고 법원에서 판단 이렇게 되는 건데, 재량은요 법적 근거 없으니까 법률의 이리적 해석이 불가능하죠. 또는 여러 가지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다가 현대와서는 사법심사 대상에 포함하되 단 제한적으로만 사법심사한다. 제한적으로 어떤 거요? 일탈 남용심사밖에 안 해요. 남용심사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법원이 판단을 자유롭게 심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요. 근데 여기는 자유롭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법원은 행정소송법 27조에 보니까 일탈 남용 심사만 하라고 돼 있거든요.
더 나아가 이제 행정 영역에서의 재량, 요거하고 좀 비교해서 행정 재량을 뭐하고 비교해서 계획 재량하고 비교해서 계획 재량, 요걸 비교해서 많이 논의를 하죠. 행정재량과 계획재량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재량은 행정행위 당시에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 없이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때 법률에 근거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계획재량은 계획 수립, 장래, 장차, 일정 시점에 질서 형성을 위해서 행정청이 모든 수단과 또는 절차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거야. 기준이 마치 뭐하다? 법을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행정계획을 뭐라 한다? 이거 법 아니냐? 이거 행정이 아니다 라는 견해도 있고, 행정청이 하는 행위 작용이 맞다, 행정이다. 하지만 그 밖에 중요한 행정작용으로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기본법에 이제 법적 근거를 두게 된 거죠. 얘가 행정기본법 27조에 행정절차법, 죄송해요. 행정절차법 여기죠. 40조의 4. 큰일 날 뻔했네요. 행정절차법에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40조 4에 계획재량, 여기도 일탈남용이 아니라 아무래도 계획재량을 할 때는 사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을 빼먹지 말아요. 그래서 계획재량 또는 요거에 비해서 사전재량으로서 공익과 사익, 사익과 사익 사이에 모든 것을 형량, 이렇게 명령이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여기에서 이제 인정하는 조문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확대되는 개념까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대부분 판례죠. 재량, 일탈, 남용, 이걸 떠나서 기속이냐 재량이냐. 그래서 대부분 명령적 행정이, 하명, 이쪽은 기속이 많고요. 형성적 행정이, 수익적, 이런 경우에는 재량적 행정이가 많습니다. 일반적이에요. 모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구체로 판례를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재동포 사증 발급, 이게 이제 일종의 특허적 성격을 갖는 거예요. 사증이라는 게 입국 허가증이잖아요. 외국인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에요. 특허고요. 재량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출입국 관리소장, 재동포가 사증 발급 신청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정한 재동포 체류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량권. 요거는 재량 행위로. 두 번째 행정기본법 이제 들어왔다.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된다.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행정기본법 21조에 이제 행기법에 들어왔다. 3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인택시 이게 일종의 특허. 여기 있잖아요. 특정인에게 권리를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으로서 재량행위다. 맞죠? 네 번째 육아 휴직 관련해서 국가공무원 여러분 징계부터 그다음에 면직, 그다음에 채용, 채점, 그다음에 면접 전부 다 재량인데요. 부정응신자 5년 내 동정시험 못 보게 하는 거 기속이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직명령 요거 이미 이제 휴직 기간이 끝났어요. 휴직 사유가 다 사라졌어요. 그럼 복직명령은 기속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들어와야죠. 따라서 휴직 사유가 소멸했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다. 복직 명령은 기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이었어요. 이건 이제 아무래도 최근 판례까지 해가지고 정답을 낸 것 같아요. 행정법의 최근 판례 한 10년 넘어도 최근 판례가 됩니다. 헌법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속과 재량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그럼 또 화요일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청론이고요. 내일 모레는 강론 살펴볼게요. 정인영입니다.